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 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전투표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지금 총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서울과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이 접전 지역 그리고 충청권의 접전 지역 이런 곳에서 원래는 이게 당초에는 원래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곳이었다가 또 그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유리한 쪽으로 또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열세에 처했다가 다시 최근에 이 여론 조사 그 결과를 보면 이 해당 지역 민심들이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그 지지세가 결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초접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여기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에 따르면 초접전 지역 그러니까 1000표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49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국내힘 쪽에서 나온 것도 봐도 한 50곳 가까이가 접전 지역이다. 여기에서 이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국내힘이 과반 의석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거야 의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거를 맞는 각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떤 당이 이길 것인가 이런 거에 아마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심심풀이로 이 이준석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서론이 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먼저 이 선거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이준석이는 얼마나 이와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이 총선판을 보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공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달리 이준석이는 지금 어디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외계에 또는 다른 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너무나도 황당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이준석이 관련 기사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가 현실의 맛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그동안에 싫어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준석에 대해서 일종의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됐습니다. 기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노무현도 4번 떨어져 내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 고통받을 것 이렇습니다. 제목만 봐도 웃깁니다. 요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시 뭔가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 이준석이가 헛 웃음이긴 하지만 쓴 웃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준석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5,1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에 당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준석과 윤석열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준석이가 들먹이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언론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 속셈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준석만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윤 정서에 기대서 표를 좀 얻어보겠다는 심산일 뿐입니다. 준비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준석이가 자꾸 마치 자기가 무슨 대선 후보나 된 것 마냥 그런 표현을 자꾸 쓴다 그겁니다. 지금 이 제목에서도 무슨 노무현도 4번 떨어져 여러분 노무현에 대한 호불호 노무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이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이준석이가 비교가 됩니까? 이준석이가 자기 입으로 이걸 내뱉을 사람 그 급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마사중 되는 것과 노무현이 4번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도 황당해서 과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과연 이준석은 이걸 현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가상세계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착각을 자초하는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층 앞에서 그런 했던 행태들 언행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준석이는 준비된 지도자다. 나 이준석이는 전략가다. 나 이준석이는 책략가다. 나 이준석이는 3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비단 주머니 애호가다. 이런 식으로 자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고 자기만의 자산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자기만의 전략이 없고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윤석열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언급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총선판은 국민의힘 한동훈,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리고 조국당의 조국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표 인물들이 각자 이 차기 대권을 놓고 싸우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이준석은 윤석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겁니다. 차라리 진짜 노래를 만들어서 윤석열 타령을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면 또 모를까? 왜 아직까지도 윤석열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이준석이는 이 국내힘에서 떨어져가고 국내힘과는 완전히 이제 적대적인 관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나 이 이준석이가 인기가 없을 뿐 이재명에 비해서 아주 그 떨어지는 지지율을 기록할 뿐 아주 처참할 뿐 그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국내의 적대적이다.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이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이 하는 개혁신당 이 개혁신당의 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천하람이 뭐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언급한 정당입니다. 이런 당이 무슨 보수 정당이고 이런 당이 이 국민의힘과 나중에 합치고 말고 이럴 여지를 절대 둬서는 안 되는 당이라는 그런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이 뭐 윤석열에 실망했네,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네, 한동훈에 실망했네, 한동훈은 좌파네,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망했네.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게 다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도 이준석이는 안 된다. 요거는 또 그 의견 합치를 보기 때문에 그건 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 자기만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윤석열 타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정치 지망생, 운 좋은 여의도 정치 나항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정계 입문 이후에 했던 그 언행들을 보면 지금 심지어 자기 당을 만든 지금 현재까지도 그 하는 그 언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그저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자기가 뭔가 새로운 세력이냐 자기가 뭔가 국민들을 정말로 위하는 양 저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 틀에 박힌 방식 그거를 갖다가 이준석이 2011년 이후에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아주 식상한 방식입니다. 근데 개혁신당을 만들고서까지 그걸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체? 그리고 국내힘 또는 뭐 그 전신 정당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전에 새누리당 이런 데 있었을 때 거대 정당 안에 있었을 때는 뭐 그 안에서 공격을 하니까 소위 내부 총질을 하니까 그 내부 총질에 반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저 당이 무너졌으면 저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으면 하는 사람들 외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환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유효했다. 이준석 입장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기에 혹해서 마치 무슨 이준석이가 대단한 주장, 대단한 고발이다 한 것 마냥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인지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아주 식상한 방식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준석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한다는 거는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뭐라 했습니까? 저 같은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흑화도 진작했고 선전선동도 계속하고 있고 그 일환에서 윤석열 타령도 계속하고 있고 한동훈 타령도 계속하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여정에는 변함이 없느냐 했더니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낙선을 경험하시면서 험지 도전을 잃지 않으셨다. 험지 도전을 잃지 않으셨다는 말은 대체 뭔 말인가? 이준석이는 한국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많이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할 바가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 자체는
안 되는데 왜 이준석이가 그 입으로 노무현을 언급합니까? 노무현이 대단한 정치인인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만 이준석 자체가 노무현을 그렇게 고평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자신과 그 노무현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소위 말하는 그 자뻑이 심하면 스스로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노무현과 자기 자신 마삼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그 북한 누굽니까? 북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문재인 때 문재인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을 노릇이라고 했던 앙천대소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문재인도 웃겠습니다. 이준석이를 지금 마삼중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이가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100%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마사중 대기인이다. 마사중 예약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괜찮아. 노무현도 4번 떨어졌어. 나도 4번 떨어져도 괜찮아.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있지 않느냐. 나도 대통령 깜이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한테. 심지어 경기도 화성을이란 그 지역구 그 인구 20만도 안 되는 그 선거구에서조차 자기 의석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심지어 그 지지율 격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기의 개인 경쟁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국민 지지층 앞에서 우리 국민 앞에서 온갖 전략과 책략과 제갈량 코스프레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지지율 격차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무슨 톰과 제리 톰 이렇게 했던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준석이가 3번이나 떨어진 그 노원병에서 처음에는 60몇 %의 지지율을 기록해가지고 득표율을 기록해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습니다. 처음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아마 인지도로 따지면 이준석도 지금의 이준석도 그때 안철수와 뭐 인지도 면에서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이가 비호감이 너무 심하니까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철수는 이준석이처럼 3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또 노원병에 나가서 그때는 이준석이가 이미 그때는 출마를 했습니다. 노원병에 같은 시기에 또 안철수 의원은 3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50몇 %가 득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뭡니까? 개혁신당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 화성을 그나마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곳을 고르고 골라서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불과 뭐 20%대 초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안철수한테 톰 이렇게 할 자격 자체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애초에도 없었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극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무슨 그 입으로 갖다가 노무현을 갖다가 올릴 그런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노무현도 4번 떨어졌으니까 나도 4번 떨어져도 괜찮다. 노무현도 그렇게 험지 도전. 여러분들 경기 화성을과 노무현이 민주당 그 간판을 들고 나가서 부산에서 떨어진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쓴 기사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노무현 그런 부류의 그런 노무현 당시 그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들을 제가 엄청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노무현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부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든 부산광역시장 선거든 30몇 %의 득표를 했던 거는 정말 인정할 만한 일입니다.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경기 화성을에 나가서 노무현을 지금 그 입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노무현은 1900 몇 년생이더라? 노무현 1949년생인가? 49년생 그리고 1988년 13대 총선에 나갔습니다. 만 39세에 부산 동구에서 처음 나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이준석은 2016년, 2018년, 2020년 요 세 차례 선거에서 노원병에서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마3중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준석이가 노무현을 지금 입에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무현 14대 때 같은 지역구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에 나가서 또 떨어졌습니다. 역시 민주당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15대 총선 때 서울 종로에 나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 재보궐선거 같은 선거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2000년에 16대 총선 다시 부산 북항서 을에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겁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이력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이력과 마삼중 이준석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노무현 재단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선거 지원하고 다닐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있지 않습니까? 웃고 다니는 문재인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노무현의 실정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마삼중 이준석, 마사중 예약자 이준석이 노무현과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또 뭐라 그랬냐? 박근혜 퀴즈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항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그야말로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맡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김무성 따라다니다가 2018년부터는 또 바른미래당에서 내분을 일으켰던 자가 누굽니까? 소원학교 퇴진을 그렇게 뭡니까? 돌림 노래도 아니고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 바른정당 계열들이 개보신당 계열들이 소원학교 퇴진을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끝끝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보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내 뭐 김세연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계와 또 합세해가지고 계속 보수 진영,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아 우리하고 합치지 않으면 보수에는 희망이 없다. 너는 2020년 총선 못 치른다. 이런 식으로 김세연은 자유한국당을 가리켜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뭐 상당한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사무총장이었나? 뭐 자유한국당은 죽어도 싸는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꾸역꾸역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 황교안 체제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합쳐가지고 꾸역꾸역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차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다해왔다고 합니까? 아 제 역할 항상 뭐 지도부 퇴진하라고 했던 그 역할 항상 당 내에서 내분을 일으켰던 그 역할을 얘기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탄에 출마한 만큼 이 출마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신당 지지율을 봤을 때 비례대표에 이준석이가 2번으로 나갔다고 해도 그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2번에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준석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출마했으면 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렇게 해서 정말 2번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아니 당 이름이 개혁신당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러한 것과는 무관한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면 그나마도 이준석을 지지하고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온갖 선거의 신이라고 자처했던 자가 전국 선거조차 단 2, 3주 안에 그 판세를 갖다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지략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선전했던 자가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 내가 나서면 2주 안에 그거 해결 다 가능하다. 이렇게 자처했던 전략의 신 호소인 이런 사람이 노원병에서 이제 3번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국민 간판 없이 지역구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례로 출마한다. 비례 2번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비례 2번을 받아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 의석 2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하람이 과연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그 확률이 낮다. 지금 이렇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지금 천하람처럼 2번을 받았다. 그렇게 할 경우에 대체 이준석이가 그 무슨 면목으로 그 무슨 명분으로 정치를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도 4번 떨어졌어. 나도 4번 떨어져도 괜찮아.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노무현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법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이번에 국회의원에서 이준석이가 떨어지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전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같은 부류, 이준석과 같은 인격을 가진 이준석과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얼굴이란 말은 실제 이론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마땅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과 같은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기가 속해 있고 싶은 곳에 어떻게 해서든 남아 있습니다.
그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마 4중이 된다고 해도 이준석이가 마 5중이 된다고 해도 마 6중, 마 7중, 마 8중이 된다고 해도 마 5중이면 뭐 중진이 아니라 사실상 원로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이준석이는 절대 정치판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준석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줄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이를 더 멀리 내쫓을 것인가, 그때마다 선택을 하셔야 될 뿐, 이준석이가 스스로 정치판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준석이가 재산 내역을 공개한 거 보니까 뭐 집값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다가 꽤 많은 억대의 돈을 각각 이렇게 지금 예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고액을 갖다가 어디에다 투자하지 않고 저 뭡니까? 하다못해 가상화폐에 투자하지도 않고 저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금만 이렇게 걸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권 생활하면서 그 정도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는 말로는 가상화폐 매매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해서 뭐 자동 매매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준세가 나가서 별다르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남아서 계속 그렇게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목적에서라도 이 사람은 정치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끝끝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밑작업을 하고 있다. 그 명분을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